하얀 드레스, 축복의 박수, 눈부신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낯선 청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분의 아들입니다. 순식간에 예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부는 꽃다발을 떨어뜨리고 신랑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거세게 일었고 정희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폭탄 같은 외침이 예식장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정희와 수연 모녀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사는 49세 이정혜 씨의 사연입니다. 1990년대 초 대구의 한 재래시장.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정희가 반찬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49살의 정희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밑반찬들을 하나씩 진열대에 올려놓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도라지 무침, 고사리나물, 무생채, 오이 소박이까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작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각각의 반찬마다 정희만의 손맛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었죠. 특히 정희가 담근 김치는 시장에서도 유명했어요. 어서 오세요. 정희가 단골 손님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예전만큼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진 게 사실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대형마트가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마트에서는 포장된 반찬들을 더 저렴하게 팔았고 젊은 주부들은 편리함을 추구했습니다. 정희는 이런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오늘도 평소보다 매상이 적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팔린 반찬은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정희는 계산대 아래 서랍을 열어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둔 것이었죠. 통장 겉표지는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고 펼쳐보니 잔고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큰딸 수연이의 결혼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돈으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예식장 예약금부터 시작해서 혼수 준비까지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건 이것뿐이구나. 정희가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통장을 다시 서랍 안에 넣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오늘 매상은 어때? 둘째 딸 미연이가 대학교에서 돌아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22살의 미연이는 경영학과 3학년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틈틈이 엄마 일을 도왔어요. 책가방을 한쪽 구석에 내려놓고는 앞치마를 둘렀으며 자연스럽게 정희를 도왔습니다. 미연이는 어려서부터 엄마 일을 도왔기 때문에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그냥 그래 예전만 못하지. 정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결혼 준비하려니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구나. 예단도 마련해야 하고 예식장 비용도 만만치 않고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다 마련하지? 미연이는 엄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홀로 두 딸을 키워온 엄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고 새벽부터 가게를 열고
그렇게 10년을 견뎌온 엄마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용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미연이가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도 이해할 거예요. 우리 형편 알잖아요. 미연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정희의 손은 오랜 세월 찬물에 담갔던 탓인지 거칠고 주름이 많았어요. 그 손을 보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큰딸 수연이가 남자친구 준호와 함께 가게로 들어왔어요. 수연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준호는 정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수연이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수연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아서 결혼 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아버지께서 예단은 준호네 집에서 준비하겠다고 하세요. 엄마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신혼집도 전세로 마련해 주신다고 해요. 정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딸의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다른 집 딸들은 부모가 넉넉하게 혼수를 챙겨주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신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 혼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식장 비용이랑 기타 준비는 우리가 해야지. 정희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내 큰딸 결혼인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요즘은 작은 결혼식이 유행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만 모시면 되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큰딸 결혼인데 그럴 순 없어. 제대로 해줘야지. 어떻게든 해볼게. 정희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앉아서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꼼꼼히 계산해 봤지만 결혼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빠듯했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밤 시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둘씩 불이 꺼져가는 상점들을 보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연이의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저녁, 정희는 시장 옆 작은 술집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가게를 정리하고 나오던 길이었는데 김복순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복순이는 정희와 같은 나이 또래로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는 생선 가게를 하는 박순자 아주머니도 앉아 있었죠. 두 아주머니 모두 얼굴이 빨간 걸 보니 이미 술이 많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정희야, 여기 와서 한잔해. 복순이가 소주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다면서? 수연이 결혼 준비한다고? 혼자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워서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복순이가 소주를 따라주자 정희는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응. 석 달 후인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정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예식장 예약금부터 시작해서 혼수 준비까지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 순자 아주머니가 안주로 나온 오징어를 뜯으며 입을 열었어요.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우리 때랑은 비교도 안 되지. 그때는 그냥 이불 몇 채만 해줘도 됐는데 지금은 온갖 가전제품에 가구까지 다 맞춰줘야 하잖아. 그래도 정희 씨는 남편분이 남겨놓은 게 있잖아. 무슨 남겨놓은 게 있어. 통장에 있는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정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복순이가 소주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희 씨 사실 남편분이 숨겨둔 돈 있다는 소문 들었어. 안 찾아봤어? 복순이의 말에 순자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택시기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정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없어. 있다면 내가 모를 리 없지.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런 비밀은 없었어. 글쎄, 남자들이 아내 몰래 돈 모아두는 경우가 많다던데. 복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정희 씨 남편분은 택시기사셨잖아. 매일 현금 받으니까 조금씩 모아둘 수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아예 안 찾아본 건 아니지? 정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돈을 숨겨뒀다는 말 자체가 불쾌했어요. 부부 사이에 그런 비밀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매달 번 돈을 모두 집에 가져다 줬어요. 복순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돈 생기면 바로바로 나한테 다 맡겼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술기운 때문인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니야, 정말 들은 얘기야. 정희 씨 남편분이 생전에 택시 동료들한테 말했다더라. 아내 몰래 비상금 모아둔다고. 만약에 갑자기 큰 돈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한번 찾아봐. 순자 아주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수연이 결혼 준비하는데 쓸 수도 있고.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늦었어. 미연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희는 인사를 간단히 하고 술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복순이와 순자가 뭔가 더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순이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돈을 숨겨뒀을까?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매달 번 돈을 모두 가계부에 적어서 정희에게 맡겼고 둘 사이에 비밀은 없었거든요. 적어도 정희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정희는 평소처럼 하루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미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정희는 옷장을 열어 겨울옷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낡은 코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생전에 즐겨 입던 검은색 코트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죠. 가끔 이 코트를 보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어요. 정희는 코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먹먹했어요. 코트를 옷걸이에 걸려고 하다가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정희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작은 종이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에 남편 옷을 정리할 때는 주머니를 다 확인했는데 이런 종이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종이를 꺼내보니 남편의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전등 아래로 가서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남편의 필체였어요. 남편은 평소 글씨를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썼는데 이 쪽지도 그런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고, 보일러 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혹시 복순이 말이 맞는 건가? 남편이 정말 뭔가를 숨겨둔 걸까? 아니면 그냥 수리할 곳을 메모해둔 건가? 정희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창고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할까? 아니면 이건 그냥 의미 없는 메모일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신에게 비밀을 숨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창고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주로 김장김치나 각종 도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보일러도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그곳을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특별한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이 놓친 게 있을까? 정희는 손전등을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주변이 조용했고 창고 문을 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보일러 쪽으로 비춰보니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뒤편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벽돌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그 벽돌을 만져봤습니다. 다른 벽돌들과 달리 흔들렸어요. 정희는 벽돌을 빼내려고 힘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잘 빠지지 않았지만 계속 흔들어 보니 조금씩 움직였어요. 마침내 벽돌이 빠져나왔고 그 뒤에 작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구멍 안에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남편이 숨겨둔 건가?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안에서 뭔가 딱딱한 것들이 만져졌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현금 다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원권, 만원권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그 개수를 보니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순이 말이 정말이었던 거네요. 남편이 10년 동안 자신 몰래 이런 돈을 숨겨뒀다니. 정희는 급히 돈을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세어보니 총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어요.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이 돈이 있으면 수연이 결혼 준비를 넉넉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남편이 자신에게 이런 큰 비밀을 숨겼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말 안 했을까? 왜 혼자 숨겨뒀을까?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돈 뭉치를 다시 봉지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가게에 나와서도 자꾸만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엄마, 오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미연이가 학교 가기 전에 가게에 들러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정희가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가 준호와 함께 다시 가게로 왔습니다. 예식장을 다녀온 후였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예식장 보고 왔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홀 대여료만 해도 200만 원이 넘고 식대까지 하면 5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준호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기본 비용이 이 정도라고 하네요. 부담되시면 더 작은 곳을 알아볼게요. 정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어젯밤 발견한 돈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지만 그 돈을 쓰는 게 옳은 일일까? 남편이 왜 그 돈을 숨겨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괜찮아. 어떻게든 해볼게. 내 큰딸 결혼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정희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엄마의 무리한 모습이 걱정됐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우리가 너무 부담드리는 건 아닌지.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정희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다시 창고로 가서 돈봉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이 돈이 정말 남편이 모은 건지 아니면 다른 출처가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남편의 택시 수입으로는 이렇게 큰 돈을 모으기 어려웠을 텐데 말이죠. 정희는 돈봉지와 함께 들어있던 다른 물건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와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5월 50만 원. 1988년 3월 30만 원. 1989년 12월 100만 원. 계속 넘겨보니 10여 년에 걸쳐 조금씩 돈을 모은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금액들을 보니 택시 수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큰 돈들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남편이 낯선 사람들과 찍은 것 같았어요. 정희가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고 뒤에는 어떤 건물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동업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업? 남편이 누구와 동업을 했다는 거지?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사업을 했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일에 관여했다는 건가? 정희는 수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뒷부분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지만 그 중에 김 사장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김 사장이 누구지? 남편이 이 사람과 무슨 일을 했던 걸까? 정희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서 급히 돈봉지와 수첩을 다시 숨겼어요. 엄마? 거기 계세요? 미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잠깐 창고 정리하고 있었어. 정희가 서둘러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왜요? 집에 안 계셔서 나왔어요. 미연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물건들 정리하려고. 정희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연이는 엄마의 이상한 행동이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돈을 수연이 결혼 준비에 써도 되는 건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김 사장이란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정희는 마음을 정하고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비밀을 알아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김 사장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희가 가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정혜 씨 맞나요? 여자는 40 중반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조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정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정희 씨죠? 저는 그분의 아들의 엄마예요. 정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정희 씨 남편분 이철호 씨 말입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사이에 아들이 있어요. 이름은 철민이고 올해 20살입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와의 아이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럴 수가 없었어요.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언제 그런 일을... 저도 이렇게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필요해서, 그리고 철호 씨가 남기신 유산이 있다면 철민이도 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이 뭐가 있다고요? 우리도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미숙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철호 씨와 저, 그리고 어린 철민이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정희가 사진을 보니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지어져 있었고, 아이는 남편과 닮은 점이 많았어요. 정희는 사진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호 씨는 저한테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끔 돈도 주셨고 철민이 양육비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 나중에 알고 보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돈, 그리고 이제는 숨겨진 가족까지. 자신이 알던 남편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정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철민이 출생신고서예요. 아버지란에 이철호 씨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철호 씨가 저희 모자에게 보낸 편지들이고요. 정희가 편지를 보니 정말로 남편의 글씨로 철민이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철민아, 아빠가 바빠서 자주 못 봐서 미안하다. 열심히 공부해라.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 수연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정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이라고 하고 당신 아버지와 저 사이에 아들이 있어요. 수연이는 깜짝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방금 들은 얘기야. 정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수연이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분명히 돈을 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미숙이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세요. 그때 미연이도 집에서 달려왔습니다. 수연이가 급히 전화했던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수연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미연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수연이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혹시 정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미연아, 너마저 그런 말을 해. 수연이가 화를 냈습니다. 언니, 나는 그냥 가능성을 말하는 거야. 만약 정말이라면 그 아이는 우리 이복동생인 셈이잖아. 가게 안이 험악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미숙이 다시 말했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철민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왔어요. 철호 씨가 사업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걸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정희는 남편이 숨겨둔 돈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돈이 이런 이중생활과 관련이 있는 건가? 무슨 돈이 있다는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철호 씨가 김 사장님과 함께 사업을 했어요. 꽤 큰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김 사장이라는 이름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수첩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김 사장이 누구죠? 정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철호 씨가 택시 운전하면서 알게 된 분이라고 했어요. 정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미숙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철민이도 철호 씨 아들인데. 증명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 아빠 아들이라는 걸.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미연이가 언니를 말렸어요. 언니, 진정해 일단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만약 미숙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발견한 그 돈을 나눠줘야 하는 건가?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정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숙이 명함을 건네며 일어났어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철민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미숙이 떠난 후 가족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달랐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숙이 찾아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숨겨둔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창고에 가서 돈봉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빼내고 손을 넣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이상하네. 정희가 당황하며 손전등을 켜서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절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급히 돈을 세어보니 2천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걸 가져간 거지? 창고 문은 평소처럼 잠겨 있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돈이 사라진 건 사실이었어요. 정희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서 수연이와 미연이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미연아, 잠깐 나와봐.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너희 중에 창고에 간 사람 있어? 정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창고요? 저는 안 갔는데요, 왜요? 미연이도 나와서 대답했어요. 정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망설였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돈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집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이정희 씨 댁 맞나요? 경찰관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정희가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큰 돈을 발견하거나 보관하고 계신 적이 있나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신고를 한 걸까? 무슨 신고요? 익명의 신고인이 이 집에 출처불명의 큰 돈이 숨겨져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이와 미연이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잠시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돈을 말하는 건가요? 정희가 연신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잠시 집을 수색해도 될까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가 엄마에게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경찰은 집 전체를 수색했고 결국 창고에서 남아있던 돈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고된 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잠깐, 그건 제 남편이 남긴. 정희가 말하려 했지만 경찰관이 끊었어요. 일단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겠습니다. 출처가 명확해지면 돌려드릴 수 있어요. 경찰이 돈을 가져간 후 가족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의 일을 수연이와 미연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돈이 있었던 거예요? 수연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아빠가 숨겨둔 것 같았는데. 누군가 신고를 한 거야. 정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미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그 박미숙 씨가 신고한 건 아닐까요? 돈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거절하니까. 그 말에 수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분명히 저 여자 짓이에요. 하지만 누가 신고했든 상관없었어요. 이미 돈은 경찰에게 압수됐고 정희는 수연이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희네 집에서 경찰이 수색을 했다는 얘기가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집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큰 돈이 있었다는데 어디서 난 돈인지 모른다더라고요. 이런 식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어요. 결국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집 반찬은 사기 싫어요라며 돌아서는 손님들을 보며 정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미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수연이의 결혼식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식장도 예약했고 하객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낸 상태였어요. 지금 와서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언니, 결혼식은 그냥 조용히 진행해요. 가족들만 모시고 간단하게. 미연이가 제안했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미 다 준비한 걸 어떻게 바꿔? 그냥 예정대로 해야지.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의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에는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준호 쪽 가족들도 와 있었고 정희 쪽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참석자가 적었어요. 최근 소문들 때문에 일부러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식이 시작됐습니다. 수연이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호와 함께 입장했어요. 정희는 딸의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서약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예식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청년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청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도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 결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순간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그 청년을 바라봤고 신랑 신부도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봤어요. 정희는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숙이 말했던 철민이었어요. 남편과 닮은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철민입니다. 이철호 씨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나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또 다른 아들이 있다고?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연이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고 준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정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소동 후 정희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이는 결혼식이 엉망이 된 충격으로 신혼여행도 취소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준호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미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는 계속 울고만 있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이상하고. 정희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야만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아빠 물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찾아볼게.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야. 정희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까지, 서류들, 오래된 가방까지 모든 것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쓰던 낡은 지갑 뒷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남편의 글씨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직접 남긴 진실의 편지였습니다. 먼저 창고에 숨겨둔 돈에 대해 말하겠다. 그 돈은 김 사장과의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이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운이 좋아서 큰 돈이 됐다. 내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투자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안전하게 돈이 모이면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구나. 정희는 남편이 자신을 걱정해서 비밀로 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박미숙이라는 여자와 철민이에 대한 이야기다. 정희야, 미안하다. 그 애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책임지려 했다. 정희는 이 대목에서 편지를 든 손이 떨렸어요. 철민이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왜 양육비를 주고 아버지 역할을 했던 걸까?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미숙이는 내 택시 단골 손님이었다.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했다. 아이 아버지는 사실 미숙이 남편의 친구였는데 사고로 돌아가기 전에 미숙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 미숙이는 그 사실을 아이 아버지 가족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고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다. 정희는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이에요. 내가 택시를 운전하며 미숙이와 철민이를 자주 보게 됐다. 그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기로 했다. 물론 내게는 말할 수 없었다. 미숙이도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나를 아이 아버지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냥 한 아이의 인생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다. 정희는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니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은 잘못된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한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과 번 돈도 일부는 철민이 교육비로 썼다. 미숙이 혼자서는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런 일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한 아이의 인생을 도와준 것이니까. 만약 내가 죽은 후에 이 일이 알려진다면 철민이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죄가 없다. 그리고 미숙이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다. 사랑한다. 정희야.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오해가 모두 풀렸고 동시에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됐어요. 화가 났던 마음이 서서히 이해와 용서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 당신다운 일이야.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지나치는 성격이었거든요. 정희는 급히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 씨,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카페에서 만날까요? 몇 시간 후 미숙과 철민이가 함께 카페에 나왔습니다. 철민이는 결혼식장에서의 일을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아줌마, 결혼식에서 저런 짓을 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철민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편지를 미숙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미숙이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철호 씨가 이런 편지를. 미숙 씨, 저도 이제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철민이를 미워한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이해가 돼요. 철민이도 편지를 읽고 난 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정말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희가 철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우리 남편이 너를 정말 아들처럼 아꼈다는 걸 알겠어.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 간직하고 살아. 미숙이 정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저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됐어요. 우리 모두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철민아, 내 대학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 우리 남편이 내게 남겨준 몫이 있을 거야. 정희는 남편이 철민이를 위해 모아둔 돈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찰에서 압수한 돈 중 일부는 철민이를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수연이와 미연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두 딸도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나서는 철민이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아빠다운 일이네요.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엉망이 됐지만 아빠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정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의심 대신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며칠 후 정희는 철민이와 미숙에게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와 미연이도 함께하기로 했어요. 모든 진실을 나누고 서로를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인의 집 거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철민이는 지난번 결혼식에서의 행동을 후회하며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어요. 미숙도 어색한 분위기에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해요. 철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을 망친 것도 그렇고 돈을 요구한 것도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철민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뿐인데. 언니, 이제 그만해요. 미연이가 언니를 말렸습니다. 철민이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잖아요. 정희가 남편의 편지를 철민과 미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철민아, 이걸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 그리고 미숙 씨도 다시 읽어보세요. 철민이가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읽을수록 철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잖아. 진실이야, 여기. 이게 마지막 진실이야. 정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직접 쓴 편지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진실은 없을 거야. 철민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이 제 친아버지는 아니었군요. 그래도 제게는 아버지였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철민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한테 거짓말을 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찾아와서 민폐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미숙 씨.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우리 남편도 그걸 이해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겠죠. 수연이가 철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철민 씨, 저는 처음에 화가 많이 났어요. 결혼식을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빠 편지를 읽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당신도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저희와 똑같을 거예요. 철민이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제가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같은 아버지를 둔 누나 같거든요. 수연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요. 저도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미연이도 철민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철민아, 나는 미연이야. 앞으로 자주 연락해. 아빠가 그렇게 아껴주신. 철민이니까 우리도 가족처럼 지내면 좋겠어.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지자 철민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저는 돈이 정말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고요. 정희가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아, 우리 남편은 너를 정말 아들처럼 아꼈어.
그건 혈연과는 상관없는 진짜 사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도 당당하게 아버지를 그리워해도 돼. 미숙이 정희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 씨,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저희가 얼마나 큰 민폐를 끼쳤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다니. 미숙 씨도 힘들었겠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 남편이 도와준 것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철민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 이철호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편지예요. 제가 19살 생일 때 받은 거예요. 철민이가 편지를 펼쳐서 읽어줬어요. 철민아, 너는 이제 어른이 됐구나. 아빠는 내가 정직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세상은 때로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는 결혼식에서 그런 짓을 했네요. 철민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철민을 위로했어요. 괜찮아,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수연이가 철민에게 말했어요. 철민아, 우리 다시 결혼식을 올릴 건데 그때는 꼭 와줘. 이번에는 정식으로 초대할게. 정말요? 철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당연하죠. 아빠가 아껴주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미연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아빠가 맺어준 인연이니까요. 정희가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철민이 정희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할 일을 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남편이 바랐던 거니까. 그리고 가끔씩 우리 집에도 놀러와.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미숙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정희 씨, 저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은혜는 무슨, 우리 다 가족인데. 대신 철민이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보답이에요. 그날 저녁 5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철민은 수연과 미연을 누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수연과 미연도 철민을 진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철민과 미숙이 돌아갈 때 정희는 철민에게 용돈을 건넸어요.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철민이 사양했지만 정희는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아빠가 주는 거야. 대학생이 용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겠어. 모든 갈등과 오해가 풀어진 하루였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철민과 미숙도 진실을 알게 돼서 후련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대구의 재래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고 분주했어요. 정희의 반찬 가게도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경찰 수사도 끝났고 남편이 남긴 돈의 출처가 합법적인 부동산 투자 수익이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김 사장도 찾아와서 모든 것을 증명해줬고 압수됐던 돈도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가 단골 손님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지만 정희의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로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 김치 좀 주세요. 여전히 시장에서 제일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칭찬하자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성껏 담가서 그런가 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수연이의 재결혼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지난번 엉망이 된 결혼식을 다시 올리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미연이가 예쁘게 차려입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미연이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가끔씩 엄마 가게 일도 도우면서 알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응, 곧 갈게. 잠깐만 정리하고. 정희가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누나, 안녕하세요. 철민이는 이제 정말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빠지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대학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성적도 우수했어요. 철민아, 어서 와. 오늘 누나 결혼식 가는 거지? 정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정장도 새로 샀어요. 이번에는 정말 축하해드리고 싶어서요. 철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숙도 곧이어 가게로 들어왔어요. 정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미숙은 이제 정희와 진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시장 구경도 했어요. 철민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던 미숙에게는 정희가 든든한 언니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예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희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어요. 남편의 숨겨진 돈을 발견한 것부터 시작해서 철민과 미숙을 만나고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까지 힘들고 혼란스러웠지만 결국에는 더 큰 가족을 얻게 됐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준혼의 가족들도 철민의 존재를 이해하게 됐고 오히려 정인의 가족의 따뜻함을 높이 평가했어요. 수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진짜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나, 정말 예뻐요. 철민이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철민아, 내가 있어서 더 기뻐. 수연이가 철민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소동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신랑 신부가 서약을 나눌 때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해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 수연, 미연, 그리고 철민과 미숙까지 모두 함께 말이죠. 사진사가 가족분들 모두 행복해 보이시네요. 말하자 정희는 마음 깊이 동감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갔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정희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있는 거실로 가서 앉았습니다. 당신, 오늘 수연이 결혼식 잘 마쳤어요. 철민이도 정말 기뻐했어요. 정희가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이제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구나. 이제는 알겠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철민이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였구나. 정말 당신다웠어요. 창밖으로 밤늦은 시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둘씩 불이 꺼져가는 상점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멸치를 볶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지만 예전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엄마, 저 출근해요. 미연이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조심히 가. 정희가 밝게 대답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반찬들을 진열하면서 정희는 만족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을 맞으며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새로운 가족을 얻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게 된 후의 평범함이었습니다. 오후에 철민이 들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잘했네. 저녁 먹고 가. 아니에요.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철민이가 돌아간 후 정희는 다시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모습을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에서 정희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매출도 괜찮았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 떠 있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정희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예전보다 훨씬 의미 있고 소중했어요. 정희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말이죠.